$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8분 벌써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렇게 만나뵈니까 또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색한데요? 예, 네, 매우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한데 네. 뭐 빠르게 시작. 오늘 어떤 내용 네. 얘기해 주실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연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에서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미국 증시는 상황이 좀 괜찮긴 했었는데 지금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장 마감 후에 나온 이제 메타 플랫폼스 관련한 실적이 좀 시장을 억누르는 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일단 좀 간략하게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좀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상황을 좀 보시면 크게 좀 카테고리를 보면 FOMC 연준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던 게 역시 기업 이익과 관련한 어닝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장 부사님께서 간단하게 ADP 1월 민간 고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보면 저희 그 FOMC가 이제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그 연준 인사들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지난주에 좀 걱정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월에 있을 FOMC 회의가 상당히 매파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25bp 올리면 안 돼.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올려야 돼. 이런 시각이 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연준 구성 인사들 중에서도 가장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브라드 그 연준 총재가 50bp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좀 날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매주 그 화면을 통해서 발간하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FOMC 그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 관련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장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장표를 보시면 네.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3명의 연준 인사를 지명을 했죠. 그 지명했던 인사들의 상원 청문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제임스 브러드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그 매파적인 인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외에 투표권을 갖고 있든 없든 여러 인사들이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계속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가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내일 중에 이제 자료를 발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이제 기업들 이익으로 좀 돌아오면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이 워낙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연휴 기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애플부터 시작을 해서 엑스모빌이라든지 UPS 그리고 어제 알파벳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상당히 잘 나오면서 주가 반등을 리딩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1월달 동안의 미국 3대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달에는 좀 크게 세 가지의 고비가 좀 있었긴 했거든요. 매주 고비가 좀 있긴 했었고 이제 하지만은 지난주 후반부터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해서 좀 끝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섹터별로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장표인데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S&P 500 기준으로 11개 섹터를 좀 보잖아요. 11개 섹터를 보는데 그 11개 섹터 중에 에너지 하나만 거의 뭐 독보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10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와 금융,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가치주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방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섹터가 강한 모습을 현재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IT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연초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다가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 좀 반등이 나오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위원님, 그 아까 네. 같이 봤지만 ADP 민간 공유지표가 못 나왔잖아요. 30만 건 이하가 감소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내일 모레 진짜 내일이죠. 내일 나오는 고용지표에서 만약에 그와 같이 약간의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혹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약간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까 그 그림에서 보였듯이 실제 그 ADP 민간 고용 건수가 감소한 게 2020년 12월 이후에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네.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 무려 30만 건이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이제 서프라이즈한 부분이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오미크론 영향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세부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실제 오미크론, 그러니까 저희가 한 2, 3년 정도 돌아가서 코로나가 처음으로 이제 발생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섹터가 바로 레저 또는 적객 분야였었거든요. 그 분야에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무려 1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뒷장표에 좀 더 자세한 업종별에서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레저 적객 쪽에 한 15만 4천 명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또 그 반면에 이제 최근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에너지 관련한 섹터 쪽은 4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오미크론 영향이 일단은 1월 달에 좀 세게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는 노동부 고용보고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ADP 민간 고용도 원래 20만 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30만 건 감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쇼크인 거거든요. 그리고 노동부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한번 동향을 좀 보시면, 저희가 매주 발표되는 그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그 건수 자체가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좀 강하게 스탠스를 걸면서 강한 스탠스로 좀 변화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고용보고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강한 그렇죠. 고용이 있었는데, 이제 강한 고용과 그리고 강력한 경기, 이런 부분들이 좀 바탕이 되고 있었는데, 만약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좀 야금야금 너무 빠르게 가는 데에 대해서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라는 단어보다는 오미크론 그렇죠. 확진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앞서서도 우리 장보 사장님이 짚어주셨는데, 한국은 이제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고 지금 꺾인 상태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뭐 전체적인 뭐 고용 시장도 그렇고 미국의 경기나 또 주식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점을 좀 찍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후행 지표로 갈 수 있는 사망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마저 이제 꺾이는 모습이 같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 준비한 장표가 있는데 그걸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과 저희가 이제 그러면 올해 어떤 섹터나 뭐 테마나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특히나 이제 경기 산업재나 경기 소비재라든지 산업재 부분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경제 재개와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들 코로나 피해주라고 봤었던 그런 쪽에 대해서는 올해 이후에는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다양한 좀 변화들이 발견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면은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 밤중에 나온 거는 뭐였냐면, 그 스위스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취해져 있는 조치들을 이제 풀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2월 중순부터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유럽 국가들 중에서 저변을 쫙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기조가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동안 좀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었던 산업들이 좀 더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이익 성장이 좀 더 가속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 발표한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이렇게 쓱 봐도 애플이 좀 압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매력적인 부분이 지금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애플이 가장 높은 건가요? 일단은 실적도 실적이긴 하지만 워낙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이제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상당히 좀 박스권을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기업들에 대한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되고, 또는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한층 좀 완화가 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제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역사적 최고점 대비에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매력이 좀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하나 촉매제가 된 게 뭐냐면,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게 올해 좀 상당히, 특히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올해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베이스 외에 또 하나의 외적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확장이라든지 그런 기회들을 다른 기업들을 인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현재 현금성 자산 한 160조 원 정도를 들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준비한 장표를 좀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30조 원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주식 분할 얘기도 하기는 했죠. 근데 이제 170조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을 좀 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갖다 끼워 넣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120조 원 넘는 현금성 자산을 좀 들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라든지, 또는 신사업에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투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한번 블리자드를 인수하니까 소니 같은 경우에도 바로 또 인수하는 이런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하나의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가져가실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 기업이 올해도 계속 잘 나가려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그 뭔가 잘 줄이고 높아진 이 뭔가 가격을 잘 컨트롤하고 이걸 영어로 코스트? 네, 코스트죠. 예, 코스트를 그쵸. 잘 좀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기업은 제가 그냥 그 브랜드 떠올랐을 때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서비스 비중도 높으니까 애플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고 말이 나온 김에 네. 내일 발표되는 아마존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같이 한번 우리 위원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해 3분기에 한번 이제 비용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하면서 한번 두드려 맞기도 했었죠. 네. 네, 두드려 맞기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큰 맞아요. 기업들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그 실적 발표를 했었던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보면 장 마감부했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매장이 이제 폐쇄가 되고 이제 반면에 이제 기업 그런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그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한 뭐 인센티브 제도를 계속 도입을 하고 또 뭐 임금 외에 다른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화를 하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언급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제 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네. 좀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주변 화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주당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레벨은 높아지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여기서 체크하실 거는 전년 대비 그로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위안을 얻을 거는 절대적인 레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또 여기서 체크하실 거는 순이익률 단에서 한번 보시면 순이익률 단에서 대략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1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와 이제 동일한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매출하고 이제 매출 원가가 있고 이제 그 외적인 요인들을 쭉쭉쭉 차감을 한 부분들이 이제 순이익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순이익단의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프라이싱 파워라든지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필수 소비재라든지 소재, 에너지 이런 쪽이 훨씬 더 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비된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쉽게 비용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쉽게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오히려 좀 더 유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이런 비용 관리단에서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산업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재개와 관련된 경기 소비재 쪽이라든지 산업재 쪽과도 같이 좀 연결을 지어서 이어보시면 훨씬 더 투자 아이디어를 참 만들어내는데 좀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쉽게도 화상으로 만나 뵙는데요. 다음 주에는 실물로 또 만나 뵙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또 가까이 또 우리 네, 그렇습니다. 김 연구원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확대가 되더라고요. 너무 큰가요? 예, 댓글을 나중에 좀 한번 보세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까이서 봐서 좋았습니다. 네. 자,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